안녕하세요. 중년 스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린 살아온 날만큼 이야기거리가 쌓이고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이야기를 전하는 중년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 중년 여성의 성욕에 대해 비뇨의학과 전문 여의사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성욕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변화하는 걸까요? 제1부는 중년 여성에게도 성욕은 존재한다. 실제 상담, 사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중년 여성에게 성욕이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물으시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성의 성욕은 나이가 들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년이 되면서 자신의 몸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더 깊고 성숙한 성적 욕구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5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주부였지만 말문을 열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상한 건가요? 요즘 들어 자꾸 성적인 생각이 나고 남편은 시큰둥한데 저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원하게 돼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죄책감까지 느껴져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느끼시는 감정은 호르몬, 감정, 관계의 복합적인 반응이에요. 그걸 숨기고 억누를 필요 없습니다. 이 여성분은 이후 몇 차례 상담을 거치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부정하지 않게 되었고 남편과도 조금씩 대화를 시도하며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중년 여성의 성욕은 단순한 충동이 아닙니다. 정서적 연결, 애정, 안정감, 나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삶의 깊이 있는 감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는 아이 키우느라, 가족 챙기느라, 자신의 감정을 돌볼 틈이 없다가 오히려 50대가 넘어가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면서 이런 감정도 내 안에 있었구나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중년 여성에게도 성욕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감정입니다. 절대로 숨기지 마세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중년 이후 삶의 품격입니다. 제2부는 여성의 성욕 변화 호르몬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여성의 성욕은 단순히 기분이나 심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영향은 바로 호르몬입니다.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여성의 성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에스트로겐은 우리가 잘 아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질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졌어. 성관계가 불편하거나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관심이나 욕구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테스토스테론. 흔히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에게도 아주 적은 양이 존재하고 이게 바로 성욕을 조절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30대부터 천천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50대 이후에는 성욕이 거의 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소개해 봅니다. 한 번은 53세 여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폐경을 2년 정도 앞두고 있었고 최근 들어 갑자기 성욕이 뚝 떨어졌어요.
갑자기 아무 관심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얘기를 나눠보니 이전까지는 부부관계도 원만했고 자신의 감정도 적극적으로 표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흥미를 잃고 몸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모두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너무 당황하며 묻더군요. 이게 제 잘못은 아니겠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일 뿐이에요.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이 정직한 반응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이후 호르몬 상태를 고려해 비뇨기과에서 에스트로겐 크림을 사용하도록 했고 약간의 테스토스테론 보조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내원하셨을 때 그분의 얼굴은 밝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남편이 저한테 다시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다시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례처럼 여성의 성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과 몸의 변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거나 감정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꼭 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부는 성욕은 몸보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욕 문제를 이야기할 때 혹시 폐경 때문인가요? 호르몬 때문일까요? 하고 물으십니다. 물론 그런 원인도 있죠. 하지만 진료실에 오래 앉아보면 실제로 더 자주 마주하게 되는 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욕은 단순한 생물학적 반응이 아닙니다. 여성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정서적 연결, 관계의 안정, 자존감이 성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50대 중반의 여성분이 내원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하고 혈액검사상 호르몬 수치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성욕이 전혀 없고 부부관계도 완전히 끊긴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남편이랑은 말도 안 하고 같이 있어도 정이 뚝 떨어져요. 그런데 또 이걸 말하면 제가 이상한 아내 같을까봐 걱정돼요. 그분과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남편과 수년째 감정적 소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식사도 따로 대화도 없이 살아온 지 오래였고 마음이 멀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 욕구도 함께 사라졌던 거죠.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욕이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외롭고 무시당한 감정이 너무 오래 쌓인 거예요.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건 당신의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이후 상담 심리센터를 함께 연계하고 남편과의 대화 시도도 도와드렸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내원하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드라마를 같이 보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남편 손을 잡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성욕도 서서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처럼 여성의 성욕은 단지 성적인 자극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전하고 존중받는다는 감정이 성욕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성욕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지금 나는 사랑받고 있나? 나는 나 자신을 아끼고 있나? 그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성적 감정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제4부는 성욕이 아예 사라질 수 있는 경우인데요. 상담 사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성욕은 줄어들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지만 간혹 갑자기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몸 어딘가에 이상 신호가 있는 건 아닌지 꼭 점검해야 합니다. 성욕이 급격히 사라질 수 있는 주요 원인은 호르몬 변화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 때문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 조기 폐경, 당뇨병,
빈혈, 만성 피로 증후군, 항우울제, 혈압약, 수면제 등 특정 약물,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55세 여성 한 분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성에 대한 감정 자체가 없어졌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호르몬 치료도 어느 정도 받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아무 감정도 없다. 남편을 봐도 사람처럼은 느껴지지만 여자로서는 아무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해서 병원을 찾으셨다고요.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분은 우울증 초입 단계였고 최근 복용하던 항우울제 계열 약물이 성욕을 억제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당신 잘못이 아니라 당신 뇌와 몸이 휴식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성욕보다 마음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약물 조정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하고 운동과 수면 개선을 도우면서 몇 개월 뒤엔 성욕이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 만성질환, 불면증 혹은 가족 내 스트레스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성욕을 완전히 차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욕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그건 몸이 고장났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봐야 할 때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제 오부는 중년 이후에 건강한 성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성생활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단지 방식이 달라질 뿐이에요.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62세 여성 환자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활기차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남편이랑 다시 친밀한 관계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처럼은 안 되고 너무 아프고 불편해요. 제가 늙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냥 포기해야 하나 싶어요. 검사 결과 이분은 질 위축과 건조가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질 점막이 얇아지고 윤활 작용이 줄어든 게 원인이었죠. 저는 질 점막 재생을 돕는 에스트로겐 크림과 관계 시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윤활제를 권해드렸고 무엇보다 남편과 충분히 대화하고 성관계의 속도를 조절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다시 진료실에서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남편이 저를 여자로 봐준다는 느낌이 오랜만에 들었어요. 성생활이 꼭 격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는 서로 손잡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네요. 이분처럼 중년 이후에도 성생활은 과거처럼 잘하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서로를 존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중년 이후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핵심 팁입니다. 1번은 질 건조 개선하기 호르몬 크림이나 윤활제는 필수입니다. 2번은 대화가 먼저입니다. 불편함은 숨기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3번은 스킨십부터 다시 시작하기. 성관계는 꼭 삽입 중심일 필요 없습니다. 4번은 규칙적인 친밀함 유지. 일정한 스킨십과 교감은 성욕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더 이상 성적으로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자기 존중입니다. 제6부는 성욕에 대한 사회적 편견입니다. 중년 여성의 성욕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부끄러움부터 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의 성욕, 특히 나이 든 여성의 성욕에 대해 많은 편견과 침묵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온 58세 여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상담 내내 주변을 자꾸 의식하며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요즘 TV 드라마나 남자 배우만 봐도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 감정이 자꾸 올라와요. 근데 주변에선 다 나이 들어 그런 감정은 없어졌다고 하니까 제가 이상한 걸까요? 그분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조차 숨기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욕은 생물학적 본능이며 여성도 중년 이후에도 충분히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 말에 그분은 안도의 한숨을 쉬셨고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히더군요. 사실 여성은 어릴 땐 순결해야 하고 중년 이후엔 조용히 늙어가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욕은 나이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의 감정과 경험, 관계 속에서 계속 변화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편견들 알아보면 1번은 여성은 나이 들면 성욕이 사라진다. 2번은 중년 여성이 성욕을 말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3번은 성생활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여성들을 만나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성도 중년에도 여전히 성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성욕은 감추거나 부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돌보는데 필요한 중요한 감정입니다. 중년 여성의 성욕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삶의 깊이를 보여주는 한 부분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제7부는 비뇨기과 여의사의 이야기하는 중요한 충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여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년 여성분들과 상담을 해오면서 진료실에서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바로 선생님, 이 얘기 처음 해봐요. 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성욕, 성문제, 성적 감정을 숨기고 참고 부끄러워하면서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려고 마음을 먹기까지 10년, 20년을 속으로만 삼키고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사례 1번입니다. 60세 여성분이 진료를 받으러 오셔서 처음엔 요실금 때문에 내원하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남편과의 관계가 10년 넘게 끊긴 상태였고 성관계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아직 여자인데 이 나이에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싶어서 그냥 참고 살았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여성들은 단지 진료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확인하러 오는구나. 사례 2번입니다. 55세 갱년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오신 한 분은 몸도 무기력하고 성욕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기 자신을 돌볼 틈 없이 살아온 삶에 대한 분노와 외로움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성욕이 없어졌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나는 더 이상 가치 있는 여자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사례 3번입니다. 70세 여성 환자분께서 이 나이에도 성욕이 드는 게 이상한 건가요? 라고 물으신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감정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욕망이 있다는 건 마음도 몸도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계시던 그분,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아무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성욕이란 단어를 의학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 여성으로서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그 감정이 얼마나 깊고 조심스러운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중년 여성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여전히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여성입니다. 성욕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생명력이고 자기 존재에 대한 존중입니다. 비뇨기과 여의사로서 그리고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듣는 동료 여성으로서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마무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비뇨기과 여의사의 시선으로 본 중년 여성의 성욕과 그 변화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이제 막 꺼내본 솔직한 감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중년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느끼고 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모양을 바꿔가며 함께 살아가는 감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 나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면 또는 나만 그런 줄 알았던 감정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른 중년 여성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익명이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중년의 삶, 관계, 감정, 건강에 대한 진짜 이야기 더 깊고 진솔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 중년 스토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구독은 단지 클릭 하나가 아니라 중년의 삶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중년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전히 여자로 존재하는 모든 당신 응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중년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년 스토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